이번 강의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는 아웃포커스의 유래 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오늘은 또 반대되는 펜포커스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웃포커스는 왜 나왔다라고 그랬죠? 그 회화주의 사진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터 엘리 에머슨에 의해서 자연주의 사진을 추창했던 피터 엘리 에머슨에 의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과 똑같은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경을 흐릿하게 해야 된다라고 시작된 게, 뭐 그 사람들은 아웃포커스라는 용어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아웃포커스를 사진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를 들었던 거고요. 이 펜포커스는 우리가 피터 엘리 에머슨이 뒷부분을 살짝 적당하게 흐리게 해야지, 너무 완벽하게 흐리게 하는 거는 어때요? 전체 화면에 초점이 다 맞는 사진과 똑같이 아주 안 좋은 짓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전체 화면에 초점이 다 맞는 거와 같은 안 좋은 형태다라는 얘기는, 펜포커스는 실질적으로 예술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포커스는 뭐예요? 과학적인 기록성, 기계적인 기록성을 바탕으로 한 그 리얼리티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물성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었는데, 그건 과학이고 기술이지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초창기 사진가들의 생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달려서 사진의 본질에서 이렇게 멀어져 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그런 회화주의 사진이 만연했고, 소프트 포커스에 의한 그런 픽토리얼리즘, 사롱 사진으로 대표되는 회화주의 사진이 사진의 아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빛낸 사진가를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사진가들인 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엔젤 아담스나 뭐 이모젠 커닝엄이나 뭐 에드워드 스타이켄, 아주 수많은 사진가들이 한참 사진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런 회화적인 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였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롱풍의 사진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진을 하면 할수록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사진가만 보여드렸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사진에 좀 깊이를 더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카메라에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요, 신형 카메라에 자꾸 매몰되지 마시고 이 사진가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아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느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F64라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F64나 엔젤 아담스, 이게 지금 왼쪽이 엔젤 아담스고요, 오른쪽에 에드워드 웨스턴입니다. 아주 거장들이죠. 20세기 초반에 아주 엄청난 거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진적인 세계를 제가 아주 면밀하게 강의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웨스턴은 엔젤 아담스의 스승뻘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견습생 역할을 했어요, 엔젤 아담스가 에드워드 웨스턴 밑에서. 근데 이 두 사람들도 다 사롱풍의 사진을 발판으로 사진을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진을 하다가 특히 이제 에드워드 웨스턴이 제일 먼저 깨어다른 거죠. 그래서 사진의 본질에서 벗어나 이런 사롱풍의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아주 극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극명한 디테일을 살리는 이런 형태의 사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거 엔젤 아담스 카메라 같은 경우 이게 지금 4.5 사이즈인데요, 이 사람도 A/10 카메라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웨스턴은 기본이 A/10 카메라였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4x5로 바꾸고, 엔젤 아담스도 카메라가 작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하셀브라도 중형 카메라로 바꾸고, 이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장비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에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 스트레이트한 사진 쪽으로 사진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또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적인 방향성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모임을 결성해서 시작한 게 그룹 F64라는 사진 그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64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설이 있는데 짧은 역사 얼마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그 확실한 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이것도 에드워드 웨스턴이고요. 요건 엔젤 아담스인데 이모젠 커닝엄이라는 사람이 찍어준 게 이 엔젤 아담스인데 에드워드 웨스턴이 F64 이 당시에 에드워드 웨스턴이 사용했던 에이바이텐 카메라의 최소 조리개가 64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라는 건 조리개 값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개 수치를 얘기할 때는 F2.8 뭐 F4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F64가 에이바이텐 카메라의 최소 조리개였고 에드워드 웨스턴이 그 수치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 자기들의 그 모임을 7명인가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진가들이 7명인가 모여가지고 만든 그 당시만 해도 전위적인 예술단체라고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진은 다 사롱풍의 사진이었지만 소수의 사진가들이 사진의 본질, 사진의 그 진실을 표현하자라는 생각에 F64 그룹을 만들었고 그 전시하면서 굉장한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7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사진사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 엔젤 아담스, 에드워드 웨스턴, 그 다음에 이모젠 커닝엄이라는 그런 여자 사진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모젠 커닝엄 같은 경우는 저 시애틀 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사진가인데요. 이 이모젠 커닝엄도 그 사진관을 하면서 이 사롱풍의 연초점의 인물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은 그런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엔젤 아담스하고 교류하면서 그 증물성에 있는 그런 사진을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펜포카스예요. 실질적으로 전체 화면이 아주 선명하고 극렬한 디테일이 사는 이런 펜포카스 사진이고 그 원조격인 사람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다.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의 반기를 드는 그런 형태의 표현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당연한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회화주의의 반기를 든 아주 가장 혁명적인 그런 작업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리더격인 에드워드 웨스턴은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16살 생일 때 볼스아이 2라는 카메라를 선물 받으면서 박스 카메라입니다. 박스 카메라인데요. 굉장히 지금도 이 컬렉션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카메라인데요. 저도 어떻게 어렵게 하나 구입을 해서 갖고 있는데 상당히 그 안에 보니까 뭐 정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박스 카메라고 이걸 가지고 사진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푹 빠진 거죠. 그래갖고 그 사진 시작한 지 1년 만에 뭐 시카고 예술협회에서 사진전을 개최해줬고 그 후에 웨스턴은 일리노이즈 사진대학에 입학해서 이 정규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굉장히 빨리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등록금을 다 내야 된다라는 뭐 학교 측에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너 일찍 수료했다라고 그래도 졸업장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스튜디오에 와서 캘리포니아로 와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오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캘리포니아로 와서 사진 스튜디오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스튜디오에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사진가고요. 그래서 장르도 다양합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의 장르는 초창기 사진가 중에 뭐 엔젤 아담스나 이런 사람은 풍경 사진, 아까 얘기한 이모젠 커닝엄 이런 사람은 식물 쪽의 사진이었다라고 그러면 에드워드 웨스턴은 뭐 누드 사진, 인물 사진, 다큐, 그 다음에 뭐 풍경 사진, 직물적인 정물 사진, 뭐 하여튼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휘했던 그런 사진가가 에드워드 웨스턴이다라고 하고요. 이 직물성을 강조하는 펜포카스 형태의 사진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이 피망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피망, 양배추, 그 다음에 어패류, 조개 껍데기요. 조개 껍데기를 촬영한 그런 사연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물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직물
사성이나 심상적인 느낌, 이 스트레이트한 포토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작업으로 이 후배 사진가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형태의 사진가다. 이렇게 그 세면대 밑의 모습이라든가 다 디테일이라든가 선명성이 당시에 유행하던 회화주의 사진하고는 아주 그냥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극명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건 피망인데, 이 피망 자체의 그런 디테일은 둘째 치고라도 이 피망에서 느껴지는 그런 심상적인 분위기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은 이 에드워드 웨스턴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바위의 디테일이라든가 오래된 나무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펜포카스의 원적격인 대표적인 사진가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이고, 이런 직물성을 강조한 이런 형태의 사진의 선두주자가 에드워드 웨스턴이고, 서부 지역의 사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드워드 웨스턴이다. 동부 쪽은 누굽니까?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라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에드워드 웨스턴도 사진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뉴욕 가서 일부러 시간을 내갖고, 근데 뉴욕 갈 돈이 없었는데 처남이 경비를 대줘가지고 뉴욕 가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도 만나고 해서 모든 사진가들이 초창기에 사진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를 꼭 찾아가고 만나고 인연을 맺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사진적으로는 뭐 대단한 작품을 워커 에반스, 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엔젤 아담스처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 사진 쪽의 그런 그 교류 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보여줬던 사진가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의 제자였고 견습생 출신인 엔젤 아담스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정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풍경사진가지 않습니까? 풍경사진하면 엔젤 아담스고, 엔젤 아담스 하면 풍경사진가고,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 하면 엔젤 아담스고, 엔젤 아담스 하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연상할 정도로 미국 서부 지역의 아주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의 풍경을 엄청난 표현력으로 작업을 했던 그 대부분의 사진이 다 펜포카스 형태의 작업으로 사진의 그 중화을 만들어낸 그런 대표적인 풍경사진가가 엔젤 아담스다. 그래서 엔젤 아담스도 여기 보시면 1933년에 뉴욕에서 스티글리츠를 만났고 스티글리츠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고 스티글리츠가 운영하는 포토 이그루에서 전시를 하면서 풍경사진가로서의 자리를 굳힐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사진가가 이 엔젤 아담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풍경사진의 대표적인 게 굉장히 많지만 요거는 옐로우스톤 옆에 있는 그 그랜드 티톤의 그 스네이크 리버의 그 대표적인 사진이고요. 여기는 그 캘리포니아 쪽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펜포카스지 않습니까? 과거에 1930, 40년대에 표현했던 그런 사진인데도 지금 원본을 보게 되면 지금 사진들하고 전혀 기술적으로도 처지는 게 없는 아주 완벽한 형태의 프린트에 완벽한 형태의 사진들이다 라는 점이 이 엔젤 아담스의 사진에서 풍기는 그런 느낌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 엔젤 아담스, 이것도 이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진인데요. 이 풍경 사진의 대부로서 그 F64의 대표적인 그 리더라고 할 수 없죠. 실질적인 그 행동가였어요. 에드워드 웨스턴은 이제 대부였고, 엔젤 아담스하고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동파들이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그 두 사진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엔젤 아담스고, 그 F64라는 이름을 창안해냈다라고 또 그런 설도 있었던 사람이 엔젤 아담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회화주의 사진에 그 반기를 든 사진의 직접적인 기계적인 기록성을 강조해서 사진의 예술성을 확인했던 그런 대표적인 F64 펜포카스 사진가들이다라는 점이고요.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7명의 그 F64 창립 멤버들 중에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웨스턴, 엔젤 아담스,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름난 이모젠 커닝엄이라는 사진가입니다. 여자 사진가고요. 누드 사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초부터 사진
사진대학 학교는 다른 걸 전공을 했어요. 학교에서 다른 걸 전공했는데 이 식물 사진을 찍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식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시애틀에다가 사진관을 내가지고 그 인물 사진을 찍어서 상당히 장사도 잘 되고 평가도 높게 받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에드워드 웨스톤과 엔젤 아담스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웨스톤의 사진적인 이념과 일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진적인 미학에 합류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모젠 커닝엄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솔직 선명하게 묘사하는 인위적인 수정을 전혀 가하지 않은 이런 형태의 사진이 또 이모젠 커닝엄의 대표적인 사진인데 회화풍의 사롱풍의 사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에드워드 웨스턴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러다가 이 사진의 그 직물성을 강조한 사진 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진가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의 식물 사진의 패턴이나 질감이나 느낌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듯한 이런 표현력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이런 형태의 사진에 후배 사진가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감을 줘가지고 매플소프라는 1980년대를 또 주름 잡았던 사진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하고는 좀 틀린 그런 사진가인데 뉴욕 쪽에서 동부 쪽에서 활동하던 사진가인데 나중에 그 에이즈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표현했던 그런 식물이나 꽃 사진에 이모젠 커닝엄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다라고 할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후배 사진가들한테 이런 형태의 사진에서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사진가가 이모젠 커닝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펜포카스라는 사진의 새로운 사진의 본질, 사진의 그 본질을 찾아줬던 그런 사진가가 이 F64고 그걸 추구하고 추진했던 중심축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드워드 웨스턴이다. 그래서 F64 그룹이 추구한 사진 미학은 카메라의 기계적인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F64 그룹을 통해 사진은 고유의 미학을 갖게 되었다라는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 극명한 선회도와 정확한 세부 묘사로 사진의 리얼리티를 사진의 리얼리티로 사진의 완성을 보여준 완성을 시킨 그런 사진가들이 F64 그룹의 사진가들이다라는 거고요. 완성하고 F64의 사진의 본질이 이런 정확한 세부 묘사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회화적인 사진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에 우리가 지금 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엔젤 아담스 이모젠 커닝엄 대가라고 그러고 사진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원본 사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처럼 비싸기 때문에 상상도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할 당시엔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대접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진의 미학이라든가 사진의 완성도가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거고요. 참고로 이 에드워드 웨스턴은 아들이 4명인가 있는데 아들 3명이 전부 다 세계적인 사진가로 우뚝 섰고요. 또 둘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도 킴 에드워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사진가로 또 인정받는 그런 아주 사진가 집안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에드워드 웨스턴이다. 그래서 사진의 본질을 깨우친 그런 펜포카스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F64 사진가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